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한국의 한강 다리 아래 가로등 불빛이 얼어붙은 물 위로 길게 번지고 그 아래 벤치 근처엔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다른 연필 한 자루와 오래된 노트 한 권.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누군가의 이름도 사연도 모른 채 그 마음이 궁금해진 적. 그렇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노인은 글을 쓸 때마다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도 눈을 들지 않고 그저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가 지나갔다. 손에 든 빵이 반으로 줄어 있었다. 그의 글은 짧았지만 그 속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트 페이지가 흩날렸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종이를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리면 마음도 따라 흔들리네. 노인의 옆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미처 다 쓰지 못한 연필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아이가 지나가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뭐 써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를 적는단다. 그럼 내 얘기도 써주세요. 아이는 웃으며 달려갔고 노인은 잠시 펜을 멈추더니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웃는 아이를 봤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표정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품에 넣고 자신이 앉은 자리 옆에 조그만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다리 기둥 아래를 비추자 노트 표지 위에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 번 더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써야지 그래야 잊히지 않지. 그날 밤 한강 다리 밑엔 오직 노인의 작은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권의 노트가 조용히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여전히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밤새 타다 꺼진 등불이 미세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다리 밑에 앉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들을 본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웃는 아이를 봤다. 그 아이의 눈동자엔 아직 세상이 남아 있었다. 손에 든 빵이 반으로 줄어 있었지만 그 반쪽이 내게로 왔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화원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품에 넣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버릴 순 없지. 며칠 뒤 그 노트는 구청 분실물 보관함 위에 올려졌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리 위를 오갔고 아무도 그 기록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구청 창구에 나타났습니다. 손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분실물 찾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다리 밑에서 주운 노트 여기 있나요? 직원이 노트를 꺼내 건네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보자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직원은 물었습니다. 혹시 이걸 잃어버리신 분을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에 제게 빵을 건네주신 분이에요. 그녀는 노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엔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시작된 누군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트의 마지막 장 한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가 빛에 반사되어 드러났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 내 이름은 아직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젊은 여인은 그 노트를 가방 깊숙이 품은 채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엔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가 놓여 있던 자리를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낡은 담요, 꺼진 등불, 그리고 벤치 위의 흔적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있었다는 듯 그녀는 노트를 펼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울지 않았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봤다. 그 웃음이 내게는 하루를 버틸 이유가 되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의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매일 걷던 그 다리 밑에서 빵을 나눠주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리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석양이 반짝였고 바람이 노트의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피어나길 바랄 뿐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울지 마요.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할 거예요. 그녀는 두 손으로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혹시 당신이라면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은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내일이 웃음으로 시작되길 바라는 사람, 그게 나예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보다가 노트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 위로 번지고 그 빛 속에서 마치 노인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며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는 그녀가 놓고 간 한 줄의 쪽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글, 제가 이어 쓸게요. 한국의 초겨울, 하늘엔 잔잔한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고 그녀는 두 손으로 노트를 꼭 쥔 채 다리 밑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노트가 있던 자리엔 여전히 낡은 담요와 깨어진 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엔 익숙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다. 하지만 마음은 그리 춥지 않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글을 읽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가 울었다. 손목에 감긴 붕대가 젖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빵 한 조각을 건네며 웃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 자신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 다리 밑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빵을 내밀던 노인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를 살려준 건 당신이었군요.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다행이었다. 이름이 알려지면 나는 사라지게 되니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을 감추며 오직 누군가의 웃음을 남기기 위해 하루를 기록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 한쪽엔 얼룩이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재. 만약 내가 없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윤재 선생님.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노트 페이지가 스르르 넘겨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눈가를 타고 흐른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글자가 희미해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글이 저를 살렸어요. 그녀는 노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를 벗어나며 한 번 더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 벤치 위엔 바람에 젖은 낙엽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석양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써드릴게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문장을.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바람이 노트의 페이지를 살짝 넘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시 글을 쓰려는 듯 조용히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늦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노트를 들고 다른 손엔 조그만 등불을 들고 다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얼어붙은 강물 위로 햇빛이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재가 앉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씁니다. 그녀는 연필을 꺼내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바람이 불자 당신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 그대로 잉크 위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다리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윤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이 되길 바란다. 그녀는 연필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답을 썼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내일은 제가 이어 쓰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매일 저녁 다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재가 그랬던 것처럼 추운 밤이면 담요를 덮고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던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어린아이에게 초콜릿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윤재의 글 옆에는 이제 그녀의 글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내게 웃었다. 오늘은 눈이 와서 예뻤다. 윤재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하얀색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때마다 다리 위에 노트를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날 밤 한 학생이 우연히 그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으로 펼쳐본 노트엔 두 사람의 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남긴 마음으로 오늘의 나를 적습니다. 학생은 한참을 말없이 읽다가 노트를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글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야. 그날 이후 다리 밑엔 작은 촛불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문을, 누군가는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봄의 한강은 아직 차가웠지만 강 위로 떠오르는 햇살은 희미한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 벤치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재가 남긴 노트를 이어받은 그녀 곁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 학교 가던 학생, 그리고 집 없는 노인까지.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노트에 적힌 글들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커피를 건네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윤재 선생님, 당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웃습니다. 그 글들은 짧았지만 누구나 자신의 하루를 비춰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하네, 그냥 글인데 눈물이 나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아마도 진심이라서 그럴 거예요. 노트는 어느새 낡은 표지를 벗고 새로운 공책이 덧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없이 글을 남겼고 그 글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한 소년이 노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글을 적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글을 쓰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그 마음은 글이 지켜줄 거예요. 그날 밤 다리 밑엔 사람들이 두고 간 초와 쪽지가 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다짐, 그리고 윤재라는 이름이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노트는 이제 살아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글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 글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한다면 그것이 내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노트는 다시 한 장 더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손끝에서 다시 한 줄의 기록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봄, 다리 밑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윤재가 머물던 벤치 앞엔 이제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구나 적어도 됩니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곳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치자 벌써 수십 명의 손글씨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화해했어요. 힘들었지만 이 글을 읽고 다시 걷기로 했어요. 윤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글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선생님, 이제 당신은 많은 사람 속에 있네요. 그녀는 새 페이지를 열고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다리 위로 바람이 불며 노트의 오래된 첫 장이 스스로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노트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번진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은 남지만 마음은 이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이름은 다시 불릴 것이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의 뒷면엔 누군가 새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윤재 선생님, 오늘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따뜻한 밤, 이제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리고 그 빛이 노트 위를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내일이 결국 이렇게 왔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바람에 넘겨진 노트가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첫 장의 글귀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 문장은 처음과 같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수많은 마음으로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등불 하나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모두의 것이에요. 바람이 노트를 스치며 종이 냄새를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재의 이름이 바람 속 어딘가에서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한국의 봄 저녁, 한강 위로 석양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강물은 노을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다리 밑엔 여전히 작은 상자와 노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꽃 한 송이와 연필 한 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이 노트를 봤습니다. 글을 읽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세상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누군가 적은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잠시 손끝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덮어 조심스레 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강물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살짝 종이를 넘겼고 첫 장에 적힌 문장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노을이 다리 아래까지 스며들며 노트 위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웃음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기록처럼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